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많은 이들이 직장과 일상에서 흔히 겪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증상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업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 중 다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 가능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공관절은 손상된 관절을 인공재료로 대체하는 수술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서 주로 시행됩니다. 이 수술은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고관절, 팔꿈치, 발목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 직업군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건설업, 제조업, 청소업, 유통업, 운전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질환에 취약합니다. 이들은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면서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손상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직종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업무기간, 수행강도, 자세,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반복적인 동작, 강한 힘을 요구하는 업무, 불편한 자세 유지, 진동 노출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악화되거나 퇴행성 질환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치료 종료 시에는 장애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관절 기능이 저하된 경우 관절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장애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장애 등급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한 직종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산재 보상 제도의 활용 방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